안녕하세요. 대박TV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눈다운 눈이 두 번째 내렸습니다. 요즘은 검찰개혁이니 하면서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하면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확행하려 했던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모 검사가 노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을 던져 한때 이 말이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 아주 중요하지요. 더 나아가 경찰개혁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국회개혁, 청와대개혁 등등 세상의 모든 것의 개혁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려면 진정 국민을 위한 바른 길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의 일중대장으로 조국을 임명하였습니다. 조국은 청문회를 통하여 본인의 표리부동한 언행은 물론 그 가족들의 문제점 등이 확인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에도 문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세력과 이를 옹호하려는 세력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 눈만 뜨면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학생기를 막 틀어놓고 북을 쳐가면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TV만 틀면 신문만 펼치면 인터넷만 키면 조국 아웃 문재인 퇴진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요를 애쳐대곤 했습니다. 우스운 사실은 말입니다.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남의 부인을 왜 사랑해요 하고 떼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제는 말입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진해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물론 자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변 분들로부터 권유나 해유 등으로 나온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누구나 일단 집회에 몇 번 참석하다 보면 말이죠. 그 진영의 논리에 중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이 나누어지게 되고 군중 심리에 의해 집회의 성격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셔야지 유노동 무임금으로 집회를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눈만 뜨면 광화문이나 서초동이나 등등 여러 곳에서 요란스럽게 집회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런저런 이슈거리가 나오자 전 조국 장관, 즉 1중대장이 물러나고 새롭게 바톤을 받은 제1중대장 추미애 장관은 청문회에서 오만방자한 은행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요. 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리수, 즉 직무정지, 징계 청구는 물론 윤석열 총장 직계들에 대한 자천 인사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검찰은 물론 온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인데요. 처음엔 공수처 신설 부분적인 검찰개혁 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판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요? 그것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형 아우 사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애처되었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 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송철호, 백은우, 황운하, 한병도 등 13명을 기소하였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문제와 파일 삭제 문제, 리스크가 7천억 원 상당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고요? 그것을 강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건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결과는 어떤 판이 펼쳐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국민들에게 소설을 쓰시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인가요? 그 정도라면 윤 총장을 보고 악의 축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렇다면 그는 적군의 수장이랍니까? 그럼 그에게 정직 이홀로 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윤 총장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사형을 시키든가 무기징역 정도는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 이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또 추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인하여 온 나라가 두동강이가 난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추 장관님, 이번 일들 자의로 하셨습니까? 타의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큰 일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리한 질문을 했었다고 한 그 검사를 자천시켰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검사들을 자천시켰습니까? 그래도 노 대통령 때는 탈권이 상식과 원칙이 통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반성 좀 하세요. 반성. 그리고 말입니다. 사표를 표명했다는데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보글로 서울시장이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의 형국은 6.25 때 난리는 물론 코로나19 난리는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우리들의 역사는 어떠했던가요? 그때마다 민초들이 죽창을 들고 낫을 들고 최전방에서 총알바지를 하면서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려울 때 높고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민초들을 부축해서 전장에서 죽게 하고 본인들은 가족들만 챙겨 피난 가게 하고 상이란 상은 높은 분들이 다 차지하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다 하면서 민초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DNA가 본래부터 이랬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이요. 우리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 좀 하세요. 그리고 좀 배우세요. 배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또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해도 적당히 집회를 하세요. 매일매일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말이죠. 집회나 하게 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서 마녀 사냥이나 시키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또 누구에 대한 잘못을 논할 때 법대로 하세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 아닙니까? 또 절차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하세요. 그렇게 처리하면 별탈 없습니다. 근데 왜 무리수를 띄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도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패닉 상태인데 정말 너무합니다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옥이지.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하실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젠 좀 서로가 배려하고 하나가 된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TV 감사합니다.